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화그룹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트론, EID, 이화전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주식을 한지 벌써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 10년이 뭐야? 그렇죠. 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식을 중간중간 접었다 다시 했다, 접었다 다시 했다 하면서 사실 이트론, EID, 이화전기 이 세 개의 종목은 아주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과거에 제가 매도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한때는 제가 주주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원래 제 채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인이나 앱테크 이런 쪽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건 되게 좀 뭐랄까 이슈화가 될 만한 이런 소재 같아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게 제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화그룹 주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네이버 카페 필수 가입, 소식 업데이트 소통, 액트 어플 다운로드 가입, 의결권 위임 시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물음표스럽긴 했습니다. 아니, 내 채널에다 뜬금없이 이딴 걸 왜 올릴까? 이 유저 EI6 WT2BH4i님 이거 좀 매너 좀 지켜. 이거 아니잖아. 다른 채널 와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치킨 파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러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화그룹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EID 자 보시면 1392원으로 거래 정지가 돼 있고, 이트론 271원으로 거래 정지가 돼 있고, 야, 이트론 참 그래. 이 가격이 역시나 이화전기, 옛날에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있던 그 집 근처에도 이화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정말 크게 있었는데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그 이화전기를 봤어요. 그게 이제 본사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본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화전기도 그 거래 정지 상태. 도대체 이 세 종목은 왜 거래 정지가 됐을까? 자, 보시면은 일단 114억 비자금,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이 됐다라고 해서 5월 11일 23시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골짜배기만 봤을 때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이 구속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 보시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에서 조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11일 발부를 했고, 그리고 이화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을 했대요. 두 사람이 급여로 가장된 비자금 114억 원을 마련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12년부터면 내가 한창 주식을 막 시작했을 때, 그쵸? 시작했을 전후, 이때쯤인데, 야, 진짜 이거 보면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래, 이렇게 크게 횡령을 해먹어야 돼. 만약에 횡령이라고 한다면. 그쵸? 작은 돈 뭐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또는 100만원, 1000만원 단위는 안 돼. 최소 억대, 그리고 이렇게 한 100억대를 좀 해먹어야 그래도 좀 횡령할 맛이 나고, 나중에 깜빵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나마 살만해. 그죠? 자, 일단 볼까요? 일단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바로 뭐 이화 이제 그룹 주주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뭐 이 채널에 가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지만, 제 거 그 댓글에 달려있던 그 영상 유튜브를 보니까 뭐 지금처럼 수십만 명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근거 안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화연대 주주 대표라는 분인데, 일단은 이분은 일단 보유지문이나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잔고증명서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주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전 이거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화그룹 주주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기꾼 유튜버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받아서 유료 리딩방이나 스팸 문자로 연결시키니까 믿지 말라고 돼 있고, 법인 단체로 등록된 공식 법인 주주연대라고 하는데, 법인 단체 과연 어떠한 법인을 갖고 있을까, 요건 약간 물음표가 들긴 하는 이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잔고증명서 제출 안내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이메일 문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트론, 이화전기, EID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 홀더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주주분들이라기 맞겠죠. 자, 아무튼 보면 되고, 뭐 하여튼 이분이 되게 화가 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주의 대표다 보니까 요런 좀 어깨가 무거운 이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거래정지에서 이화그룹 소액 주주들 뿔났다라고 해서 6월 30일에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이화그룹 개인 주주들이 주주 행동에 나섰고 소액 주주 연대를 만들고 그다음 주주 명부 알람을 요청하는 한편 금융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과정에 대한 검사도 요구를 했고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돼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권익 찾기가 성공할지 주목이 된다 나와 있고 이화그룹 상장 계열 3사 이화전기, EID, 이트론 주주 등 1,400명은 이화그룹 소액 주주 연대를 구성하고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일에 잔고 증명 기준 EID 지분 3.6일 아까 전에 각각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 제한권에서 모두 3%의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을 하는 건 이 세 개가 거래 정지가 됐겠죠.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지금 주주들이 뿔이 나가지고 모여서 적극적으로 뭔가 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대하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8월 2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예고한 이화전기를 상대로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요청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가 거부된다면 주주 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그리고 의안 상정 가처분,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주주 연대라고는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건 태클 걸라는 게 아니라 의문점이 드는 게 몇 가지 있는 게 일단 647명이라고 카페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카페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인에 대한 내용도 여기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딱히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 법인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뭐 법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뭔가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까지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생생 현장 유튜브까지 굳이 만들면서 해야 될까? 뭐 나름 홍보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요. 일단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지에서 쭉 한번 내용을 잠깐 봐봤는데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거는 뭐 법인 연재 카페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알겠고 그리고 탄원서 공동고발인 그리고 닉네임 통일 관련 공지 뭐 이것도 알겠고 근데 여기 어플 다운로드 굳이 어플까지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종이로 갖다 다 제출하면 되는 건데 뭔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앱 자체까지 심지어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화가 났거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애매한 부분이 후원 계좌하고 월 회비 안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물음표가 스럽긴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카페에 가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왜냐면 저는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위임받으시 종목별 대표분을 모신다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까지도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후원 계좌 월 회비 과연 이게 얼마나 되고 어떠한 구조로 돼 있을까 상당히 이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사실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렇게 월 회비까지 거둘 필요가 있을까 제 경험을 한번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쟁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주권회복 단결 투쟁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연대까지 할 만큼 정말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투쟁을 해서 멋지다라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해서 멋지다가 아니라 뭐만 하면 투쟁 안 해. 그리고 니들이 돈 놓고서는 왜 니들이 이런 식으로 하냐 하는데 자기 돈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주들의 힘이 필요한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하지만 제발 그 초심을 먹은 이 마음이 반대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실제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과거에 상장 폐지가 될 때 M자 그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제가 굳이 전에 영상에서 한번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이 M그룹이 어떻게 됐냐면은 고의적으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한 100몇 페이지짜리 그 PPT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경우에 막 비번도 걸려있을 정도로 저는 그 비번도 알고 있어서 봤는데 그때 이제 100페이지짜리 그리고 고의 상폐가 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투자를 했었어요. 고의상패 정리 매매할 때 원래는 이제 홀더가 아니라 원래 주주였는데 정리 매매를 한다 해서 약간 물타기를 더 해가지고 고의상패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일단 물타기를 해놓고 상장 폐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될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한 90몇 원? 90몇 원에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었고 이 상장 폐지가 된 이유에는 당연히 뭐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서 10원 이렇게 10원이 아니라 한 16원인가요? 90몇 원이 아니라 16원인가? 이 정도의 상장 폐지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이게 하여튼간에 말아먹었죠. 그냥 빵원짜리 휴지 조각이 됐는데 38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38 사이트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38 사이트를 통해서는 장외거래나 이런 것들 그다음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이 이 장외거래로 넘어가는 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는 요 이제 주주를 모집한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저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주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주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은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다 보니 좀 느끼는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기서 이 나중에 19원짜리가 어떻게 됐냐, 갑자기 500원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500원에서 뭐 1000원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정까지 걸렸을 때가 장외거래예요. 장외거래. 업자들이 사는 가격이 500원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 걸린 기간이 한 1년 좀 넘었어요. 1년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기다렸다 팔라고 했는데 한 200원 정도에 판 것 같아요.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막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을 하는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빚도 할 땐 다 청산하라고 어떻게 보면 끝났죠. 그때 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당시에 변호사 선임할 때 냈던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냅두고, 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거 안 됐어요. 변호사 흐지부지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래서 가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기에 있던 주주연대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나중에 이분이 보니까 그 M그룹에 그 이사로가 있더라고요. 사회이사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데, 저 이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야, 그때 진짜 안 털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M그룹이 지금 뭐 이름도 많이 상호명도 바뀌긴 했고, 이게 코인까지 이렇게 과거에 하면서 코인 그냥 개박살 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주연대 하는 건 좋은데, 주주연대를 할 때는 이 대표분이 정말 수시로 뭔가 공유도 잘 해야 되고, 사람들과 주주들과 뭔가 소통도 잘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화그룹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주주연대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명백한 이런 자료들도 확실하게 받고, 무조건 여기다가 정보만 넘긴다 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보만 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보를 넘겼다는 게 그냥 편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표로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건 있겠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소통을 해보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화그룹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1600명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트론, EID, 이화전기, 이건 진짜 만만한 뭔가 종목, 한 번쯤은 주식하면서 이름 다 들어봤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이 이화그룹, 주주연대, 그리고 이트론, EID, 이화전기, 요거에 대한 거래 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